제가 진행한 행사 중에 가장 진땀 났던 순간 베스트 1! 바로 이 장면입니다. 상황 이해되시나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고 났더니 무대에 국기가 없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잡고 무대 위 40년으로 들려주는 말하기 전략. 네, 마이크 앞에 서고 싶은 당신에게 저자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책 내용 중에서 현재 저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MC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 MC는 생방송 행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대처했던 방법들, 그 사고를 잘 대처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MC로 활동하고 있는 저의 노하우를 방출하겠습니다. 네, 앞서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국기에 대하여 경례라고 했는데 태극기가 없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진땀 났던 순간 중에 베스트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행사의 국민의례는 빠지지 않고요. 진행 방법도 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가장 많은 사고가 터지는 곳이 바로 국민의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책 8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익숙할수록 의심하고 당연할수록 확인하라. 네, 사실 이 국민의례는 늘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긴장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터지고요. 뭐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세워놨던 태극기가 갑자기 국민의례 중에 넘어진다든지 또 화면에 태극기를 띄우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애국가 반주가 아니라 이상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 기억으로 트로트 음악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음악이 잘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애국가 반주가 끊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일인데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하고 이제 음악이 나오고 끝이 나면 뭘 해야 되죠? 바로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바로를 까먹은 거예요. 시나리오에 그게 빠져 있어서 저도 미처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객석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고 손 내리라고. 아차, 바로를 빼먹었구나. 뭐 이미 늦었죠. 국민의례만큼은 굉장히 엄숙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제가 뭐 애드립을 할 수도 없고 구구절절 뭐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애국가의 다른 음악을 틀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 정말 엄숙한 국민의례에 구구절절 변명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가장 좋은 대안은 뭘까요? 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 책에 쓴 얘기 읽어드릴게요. 익숙할수록 의심하고 당연할수록 확인하라.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국민의례입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뭐 서너 번 정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늘 하던 건데 하고 해이해지게 되고 그 순간에 바로 사고는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행사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국기 준비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음향팀과 함께 애국가 반주 그리고 묵념 반주까지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음향팀도 가끔은요. 늘 하던 거고 늘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아유 걱정 마 그냥 내가 이따가 잘 맞춰 틀어줄게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러다가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음향팀도 늘 하던 거니까 약간은 좀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늘 노트북을 갖고 오셔서 이제 거기에서 음향을 틀었는데 그날 노트북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했는데 반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노트북에 깔려있는 음향이 깨지기도 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애국가 1절만 저희가 부르는데 가끔은 이제 국경일 행사에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때도 있거든요.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절 반주까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얼마나 아찔한 순간입니까? 자, 그래서 국민의례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고들이 다양한
화끈하게 터집니다. 항상 확인하시고 음향팀과도 음악 반주를 꼭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돌발 상황일까요? 어느 단체의 이취임식 행사 자리였는데요. 시나리오에는 강정숙,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다가 앞에 보니까 현수막에는 강점숙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이 맞는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행사가 이미 시작되다 보니까 무대 위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름이 확인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임 회장님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임 회장님의 이임사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뭐가 정확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임사를 하시는 중에 뒤로 가서 정확한 이름을 확인을 하고 정정해서 강정숙 이임 회장님의 이임사였습니다. 이렇게 밝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 다르게 불려지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담당자가 건네주는 시나리오에 분명히 오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내빈들의 이름은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뭐 리플렛이라든지 현수막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외자 이름. 네, 이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띄어쓰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희도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름은 석자니까 이희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분 이름이 외자였던 거예요. 이희. 그래서 이희 도의원 오셨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희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못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이름 많으시죠? 특이하네? 이러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특이한 이름은 그 이름이 맞는지도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름 틀리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의심되는 이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할 것. 네, 이 상황은 어떤 돌발 상황이었을까요? 네, 시작 전에 담당자가 와서 과장님 안 오신대요. 김지훈 과장님 안 오신대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 오시네? 하고 이름을 새까맣게 지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시작됐는데 뒤에 갑자기 이제 내빈 소개 중에 담당자가 와서 저기 아나운서님 아까 그 안 오시기로 하셨던 과장님 다시 오셨어요. 소개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온다고 했으니까 그분 이름을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새까맣게 지워놓고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언뜻 기억나는데 뭐 김지훈인지 김지원인지 뭐였더라? 괜히 잘못 이름 부르는 것보다는 뒤로 밀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확인하기 전이면 빼놓고 혹시 소개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뒤늦게 제가 확인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두고요. 나중에 그 과장님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신데요. 소개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여러분들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과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훨씬 더 크게 박수 받으시면서 기분도 좀 상하셨다가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으시겠죠. 행사 현장은 정말 다양합니다. 무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또 그 행사 성격도 늘 다른 행사장을 우리는 다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행사든 또 공통적으로 MC들에게 자주 요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MC님, 아나운서님 시간 좀 끌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네, 뭐 다양하죠. 이유는 뒤에 초대 가수가 늦어져서 아니면 음향에 좀 문제가 있어서 내빈이 뭐 시장님이 뭐 도지사님이 좀 늦게 오실 것 같으니까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제가 또 부끄러운 실수를 했던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자면 마지막 가수를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수 신성 씨였고요. 그날 이제 분홍색 어떤 옷을 입었는지조차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이제 가수였어요. 소개를 하고 저는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라고 인사까지 하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또 집까지 와야 되는 시간이면 1시간씩 소요가 되니까 저는 발을 아프게 하는 힐도 벌써 벗었고 쪼이던 원피스도 갈아입고 청바지를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음향에 문제가 있다면서 스텝이 막 달려온 거예요. 아나운서님, 지금 좀 음향에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셔가지고 가수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시간 좀 끌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뭐 옷까지 다 갈아입은 상태에서 막 부랴부랴 올라간 거예요. 아무런 생각,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러고 올라가면서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인사도 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옷까지 다 갈아입고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스텝이 오셔가지고 시간 좀 끌어달라고 해서 제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서 아차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네. MC로 활동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죠? 아주 큰 실수를 한 겁니다. 바로 음향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제 입으로 그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문제를 얘기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바로 저를 섭외하고 저에게 돈을 주는 그 음향업체의 잘못을 만천하에 제가 제 입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얼마나 큰 실수예요. 아차 싶고 후회도 뭐 이미 늦었죠. 말은 다 나가고 난 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그 업체 실장님이 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유는 당연했죠. 예. 그리고 뭐 그분하고 잘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도 뭐 계속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부끄러움 때문에 정말 실장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1, 2년 한 초보 MC도 아니고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아차 하면서 인터뷰를 끝내고 무대를 딱 내려오는 순간에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차라리 올라가면서 아니 제가 퇴근하려고 뭐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다 갈아 신었는데 우리 신성님 가수 얼마나 잘생겼는지 진짜 가까이에서 딱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까 우리 신성님 얼굴이 진짜 잘생겼네요. 이렇게 할 걸. 그게 내려오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MC라면은요, 실수가 있었을 때 그 실수가 아닌 것처럼 덮어주는 능력, 그게 바로 애드립이고, 그게 바로 베테랑 MC, 그리고 그게 바로 실력 있는 MC다라는 거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진땀나는 행사 현장의 MC들, 앞으로 돌발 상황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진행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0년이 넘게 MC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 앞에 서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에 MC의 정말 다양한 노하우들 제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아나 강사 김선영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